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놓치고 있는 삶을 경험하는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쟁취하거나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항상 바로 이 자리에 당신 마음의 소음 아래 숨겨져 있습니다. 이 차원으로 향하는 문은 대단한 사건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리잔을 쥐는 방식이나 책상의 질감을 느끼는 그 평범한 순간에 열립니다. 너무나도 단순해서 오히려 보이지 않는 연습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단순함 속에 모든 것을 변화시킬 힘이 있습니다. 당신의 평범한 하루가 어떠했는지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당신의 머릿속에는 쉴 새 없이 떠드는 내면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끊임없는 독백은 과거를 분석하고 미래를 계획하며 현재를 판단하여 우리가 매 순간 있는 그대로의 삶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게 막는 소음의 장막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모든 것에 대해 논평하고 평가하고 계획하고 걱정하며 의견을 냅니다. 마치 하루 24시간 내내 개인 해설자를 곁에 둔 것과 같으며 그 주요 주제는 수많은 두려움과 욕망이라는 필터를 거친 당신 자신의 삶입니다. 당신은 이 목소리가 곧 자신이라고 믿지만 그것은 단지 마음의 습관일 뿐이며 좀처럼 멈추지 않는 조건화된 생각의 흐름입니다. 그 결과 당신은 이 끊임없는 방송에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그것이 곧 현실이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존재하는 것 사이의 융합 속에서 우리는 훨씬 더 풍요롭고 평화로운 존재의 차원과의 접촉을 잃게 됩니다. 생각의 흐름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은 단절의 주된 원인이 되어 생동감 넘치는 현실을 창백한 개념으로 전락시킵니다. 대부분의 고통과 불안은 사건 그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들에 대해 마음이 만들어내는 논평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좋고 싫음, 옳고 그름, 선과 악이라는 개념의 장막을 통해 세상을 걸러내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반응은 당신을 끝없는 불만의 굴레에 가두어 결코 안식을 찾지 못한 채 쾌락을 쫓고 고통을 피하게 만듭니다. 이 판단의 장막은 너무나 두꺼워서 시간이 지나면 그 아래에 세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경험에 대한 의견이 경험 그 자체보다 더 진짜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현실에 대한 이야기가 현실 그 자체를 대체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개인적인 서사 속에 갇혀 세상이 아닌 세상에 대한 당신의 생각에만 반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당신은 이미 이 장벽을 허물어뜨리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짧게나마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사람들과의 교감 속에서 말입니다. 그 장벽이 무너지면 마음은 고요해지고 당신은 순수한 수용의 공간, 판단 없는 존재 자체가 됩니다. 그 순간 당신은 침묵의 존재가 됩니다. 어떤 목적이나 숨은 의도 없이 오직 열린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도 이것을 느낍니다. 연결은 더 깊어집니다. 마음의 소음은 잦아들고 아주 짧은 순간 오직 그 만남만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의 집중의 질은 우리가 제공하는 선물이며 우리 자신의 고요함으로 타인의 존재를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고요함을 특별한 상황에서 찾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무건피정, 혼자 하는 자연 산책, 심지어 명상 시간 등에서 말입니다. 이러한 통제된 환경에서는 보통 내면의 목소리를 자극하는 외부 요인들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마음이 더 쉽게 진정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시험은 이러한 존재의 질을 혼란스러운 일상 속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슈퍼마켓 계산대줄, 업무회의, 꽉 막힌 도로 위로 말입니다. 스트레스와 긴급한 일상의 요구에 기름이 부어져 내면의 목소리가 가장 크게 소리치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연습이 가장 필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때입니다. 그리고 이 내면의 목소리에 복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찾아오는 자유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마음을 조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음 뒤에 이미 존재하는 고요한 공간을 발견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정체성의 중심을 생각에서 그 생각을 알아차리는 인식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폭풍우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과 그 폭풍우가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맑은 하늘의 차이와 같습니다. 생각은 계속해서 떠오르겠지만 그것들은 더 이상 당신 자신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늘의 광활함을 흐트리지 않고 나타났다 사라지는 구름처럼 당신 의식의 장을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건들일 뿐입니다. 이 깨달음은 삶에 엄청난 가벼움을 가져다 줍니다. 한때 감당할 수 없게 느껴졌던 상황들이 그 무게를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무게는 애초에 상황 자체에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 상황에 대해 스스로에게 들려준 이야기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현실 그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그것을 무겁거나 가볍게, 문제나 기회로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의 해석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뭇잎의 복잡함을 관찰하는 자연 속에서 혹은 인간관계 속에서 이러한 존재감을 찾습니다.
이것들은 우리를 모든 형태를 관통해 흐르는 생명력과 다시 연결해주는 강력하고 필수적인 수행법입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그저 작고 개인적인 이야기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일부임을 상기시켜줍니다. 하지만 사람이나 자연과의 상호작용 너머에는 훨씬 더 지속적이지만 종종 간과되는 연습의 장이 있습니다. 바로 매 순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물들의 세계입니다. 이 연습의 장은 어떤 특별한 조건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기만 기다리며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침에 일어나 발이 바닥에 닿는 순간부터 당신은 이 세계와 끊임없이 접촉하고 있습니다. 침대 시트, 조명 스위치, 문고리, 칫솔, 당신의 삶은 사물들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연속이며 당신을 지탱하는 물질적 환경과 당신 사이의 끊임없는 춤입니다. 하지만 마음에 있어서 이 사물들의 대부분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도구이거나 장애물이거나 배경의 일부일 뿐입니다.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칫솔은 이를 닫기 위해 존재합니다. 열쇠는 문을 열기 위해 존재합니다. 사물의 기능이 그 사물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고 본질이 벗겨진 단순한 실용적 개념으로 전락시킵니다. 우리는 물질 세계를 마치 컴퓨터 인터페이스처럼 대합니다. 아이콘 자체의 디자인을 알아차리기 위해 멈춰서는 일 없이 오직 결과를 얻기 위해 아이콘을 클릭할 뿐입니다. 우리의 주의력은 항상 다음 단계, 결과, 미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존재하는 유일한 순간인 지금의 풍요로움을 놓친 채 끊임없이 투사하는 상태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제안하는 연습은 근본적으로 매우 단순합니다. 당신의 주의력의 아주 작은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그 행동 자체에 집중해 보십시오. 열쇠를 집어들 때 금속의 무게와 온도를 1초만이라도 손끝으로 느껴보십시오. 그것들이 부딪히는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저 그것뿐입니다. 경험을 분석하거나 그것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감각을 통해 직접적으로 느끼기만 하면 됩니다. 셔츠를 입을 때 원단의 질감이 피부를 스치는 것을 잠시 느껴보십시오. 단추가 채워질 때 나는 미세한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행동을 낭만적으로 포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행동 안에 온전히 존재하여 무의식적인 자동 조종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의식을 다시 몸으로, 지금 이 순간의 감각으로 가져오는 행위입니다. 마치 집에 항상 잔잔한 배경음악이 흐르고 있지만 거기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더 이상 듣지 않게 된 것과 같습니다. 이 연습은 그저 잠시 동안 그 멜로디에 귀 기울이기로 선택하는 것뿐입니다. 그 소리들은 이미 그곳에 있었습니다. 삶의 감각적인 풍요로움은 이미 존재하며 우리의 주의력이 그것을 비춰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범한 물 한 잔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마시기 전에 잠시 그것을 관찰해 보십시오. 빛이 유리와 물을 통과하며 만들어내는 반사와 굴절을 보십시오. 표면의 고요함이나 가장자리에 맺힌 작은 기포들을 눈여겨보십시오. 잠시 동안 당신이 보는 것에 이름을 붙이거나 평가할 필요 없이 그저 있는 그대로 보도록 허락하십시오. 그런 다음 느껴보십시오. 손끝에 닿는 차가운 유리의 온도와 손에 전해지는 컵의 무게를 느껴보십시오. 입술에 닿는 그 감촉을 느껴보십시오. 물을 마실 때 입안을 채우는 물의 느낌, 미묘한 맛, 그리고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감각을 느껴보십시오. 감각적 경험이 당신의 주의력 전체를 채우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이 작은 행동 속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단지 사물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리잔과 물의 존재 자체가 마음의 논평 없이 당신의 지각 영역 안으로 들어오도록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 오롯이 존재함으로써 그 순간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사물은 더 이상 당신의 의지를 위한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무언가가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존재를 목격하기 위해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관계는 더 이상 단순한 실용적 목적에 머물지 않고 서로를 깊이 인식하는 관계로 발전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의식과 사물의 본질 사이에서 일어나는 고요한 만남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연습의 아름다움입니다. 당신의 일상에 무언가를 애써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회는 이미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손에 쥔 커피잔의 온기나 양치질하는 시간조차도 입안의 감각, 칫솔모의 소리, 치약의 맛에 집중하는 2분간의 명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상적인 행동은 현재에 깨어있는 상태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이러한 미시적인 경험들 하나하나는 마음의 소음에서 벗어나는 출구이자 현재의 진짜 현실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이것들은 우리를 다시 중심으로 데려다주는 총입니다. 그것은 마음이 모든 것에 덧씌우는 복잡함의 겹을 벗겨내고 오직 감각을 통해 이미 존재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알아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철저한 단순화이자 해석에서 벗어나 직접적인 경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평범한 것들을 마취로 삼아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의 의식을 단단히 고정시키는 방법입니다. 아주 가끔이라도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당신의 시각이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지만 당신이 세상을 보는 방식은 훨씬 더 풍요롭고 깊어집니다. 이런 방식으로 상호작용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무생물이라고 부르는 사물들의 본질에 대해 낯설고도 심오한 무언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 새로운 지각은 현실에 대한 더 넓은 이해를 열어주며 생명과 물질에 대한 당신의 가장 기본적인 가정들에 도전합니다. 이 연습에서 우러나오는 풍요로움은 바로 상호작용 그 자체에서 나옵니다. 그 도자기 머그잔이 당신의 소유이든 잠시 들른 카페의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아름다움과 평화는 아주 짧은 순간일지라도 그것을 지각하고 주의를 기울여 그것의 존재를 존중하는 행위에서 비롯됩니다. 기쁨은 소유가 아니라 연결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산란할 때 우리 주변의 세상은 생기 없이 죽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식이 고요하고 현재에 머물 때 세상은 비로소 진정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생동감 넘치고 무언의 존재감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말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내면 상태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외부에서 보는 아름다움은 내면에서 발견한 아름다움의 반사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비주의적 발상이 아닙니다. 물리학 역시 진정으로 생명력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너무나도 단단하고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당신 앞의 나무 책상은 사실 엄청난 활동의 소용돌이이며 응축된 에너지의 우주적 춤이자 헤아릴 수 없이 복잡한 진동의 장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그것의 원자와 분자들은 엄청난 속도로 에너지의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재된 움직임의 우주이며 우리에게 고체와 형태로 나타나는 밀도 높은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물질이라고 부르는 것은 진동하는 상태의 에너지이며 우주의 창조적 힘이 일시적으로 표현된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생명력, 이 에너지를 감지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우리의 눈을 가리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주된 도구가 바로 개념화입니다. 인식하는 모든 것에 즉각적으로 꼬리표를 붙이는 습관은 우리가 현실을 신선하고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당신의 시선이 그 책상에 닿는 순간 그 색깔이나 질감, 모양을 미처 인식하기도 전에 당신의 마음은 이미 책상이라는 꼬리표를 외칩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은 실제 사물을 보는 것을 멈추고 오직 책상이라는 마음속의 개념과만 상호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사물의 풍부한 감각적 특성은 사라지고 추상적인 상징으로 대체됩니다. 단어가 현실을 대신합니다. 꼬리표가 그 대상보다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 세상을 죽어버린 것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당신은 세상을 마음속 개념들의 카탈로그로 익숙하고 예측 가능하지만 경이로움과 신비로움이 완전히 벗겨진 환경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사물 자체가 아니라 마음이 그것을 묘사하는 단어들과 상호작용하며 살아가면 세상은 예측 가능하고 지루하며 근본적으로 죽어있는 곳이 됩니다. 나무의 질감이나 유리의 서늘함을 느끼는 것과 같은 감각적 주의 집중의 연습은 혁명적인 행동입니다. 이것은 개념적인 마음을 우회하여 현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언어의 한계를 넘어 세상이 자신의 온전한 모습을 당신에게 드러내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물에 억지로 생명을 불어넣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것을 생명 없는 것으로 만들었던 생각의 겹을 한꺼풀 벗겨내는 것일 뿐입니다. 사물의 생명력, 존재감, 그 본질은 당신이 깨어있는 상태로 그것을 알아봐 주기를 묵묵히 기다리며 이미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창조가 아니라 재발견의 과정입니다. 이러한 재발견은 대단한 사건에 의존하지 않는 경이로움과 깊은 만족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사물의 단순한 존재함 속에서 발견되는 고요한 기쁨입니다. 세상은 다시 기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거창하고 특별한 일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평범한 것들을 비범하게 바라보는 시선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 개념적인 장벽을 허물면 작은 것들 속에서 다시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대상은 과연 그 사물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우리 자신의 의식의 본질과 진정한 행복의 근원에 대한 훨씬 더 깊은 탐구로 우리를 이끕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쁨이 항상 다른 어딘가에 있다고 믿도록 조건화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성취, 특별한 여행, 또는 의미 있는 사건 속의 말입니다.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순간 펼쳐지고 있는 삶을 무시한 채 끊임없이 무언가를 기다리는 상태로 살아갑니다. 행복을 머물러야 할 상태가 아니라 도달해야 할 목적지라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더 크고 대단한 것을 향한 이 끝없는 탐색은 이미 우리 곁에 있는 가장 단순한 것들 속에 깃든 고요한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립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사소하다고
치부해버립니다. 기쁨의 근원이 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각하는 그 행위 자체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말입니다. 기쁨은 보이는 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는 방식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당신이 무언가에 기울이는 주의력은 사실 당신 자신의 존재감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의력과 존재감은 동일한 경험을 가리키는 두 가지 단어입니다. 당신의 주의력이 무언가에 온전히 집중될 때 마음의 소음은 멈추고 당신은 필터 없이 현실을 경험하며 온전히 이곳에 머물게 됩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이 사물의 질감을 느낄 때 당신은 정말로 그 사물 자체를 즐기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식하는 행위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고요한 존재감을 즐기고 있는 것입니까? 그때 일어나는 기쁨은 사물이 가진 본질적인 특성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비추는 의식의 특성입니까? 좋은 소식은 그에 대한 정답이 무엇이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지성적인 논쟁은 끝없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험 그 자체입니다. 외부의 어떤 조건에도 얽매이지 않고 피어나는 평화와 깊은 만족감. 그것은 그저 깨어있음으로써 내면에서부터 솟아나는 깊은 웰빙입니다.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아무 생각 없이 완전히 기계적으로 하는 행동을 떠올려 보십시오. 바로 손을 씻는 일입니다. 보통 당신의 마음은 멀리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다음 할 일을 계획하거나 지나간 대화를 곱씹으면서 말입니다. 그 행동 자체는 의식에 전혀 남지 않은 채 스쳐 지나갑니다. 자, 이제 이 평범한 행동을 다르게 해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단 20초 동안만이라도 감각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피부에 닿는 물의 온도를 느껴보십시오. 차가운지 따뜻한지 아니면 뜨거운지 알아차려 보십시오. 비누가 거품으로 변할 때의 미끄러운 감촉을 느껴보십시오. 손을 감싸는 비누의 질감과 향기를 느껴보십시오. 흐르는 물의 부드러운 소리와 두 손이 마찰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비누의 향을 맡아보십시오. 그리고 손을 닦을 때 수건의 거친 질감과 그것이 물기를 흡수하는 느낌을 느껴보십시오. 그 짧은 순간 동안 당신은 과거나 미래에 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온전히 당신의 몸과 감각 속에서 바로 지금 여기에 존재했습니다. 당신의 하루 곳곳에 이러한 작은 존재의 순간들을 끼워 넣을 때 일어나는 일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당신이 안고 있는 거대한 문제들을 당장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문제들이 펼쳐지는 배경화면 자체를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종종 혼란스럽게 흘러가는 생각의 흐름 속에 온전한 정신이 깃든 잠시 멈춤의 순간들을 조심스럽게 들여놓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마음의 배경에 끊임없이 울리던 그 낮은 톤의 불안감이 서서히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작은 침묵과 평화의 섬들에 의해 조용히 차단됩니다. 당신의 하루는 끊임없이 달리기만 하는 경주가 아니라 스스로에게로 돌아오는 순간들로 점철된 여정이 됩니다. 존재의 단순함과 다시 연결되는 순간들입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곰이 됩니다. 문고리를 만질 때, 물 한 모금을 마실 때, 혹은 피부에 닿는 햇살의 온기를 느낄 때마다 당신은 생각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와 잠시나마 단단한 땅 위에 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모든 작은 행동과 상호작용은 지금 여기라는 집으로 돌아오라는 다정한 알림이 됩니다. 당신은 마음의 안식을 찾기 위해 굳이 피정이나 휴가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위안은 바로 지금 당신의 책상 위에 놓인 펜을 만지작거리는 그 평범한 방식 속에 존재합니다. 그것은 항상 손에 닿는 곳에 당신의 일상적인 루틴의 평범함 속에 조용히 숨겨진 평화의 근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을 인식하는 새로운 차원이 당신의 삶 속으로 스며드는 방식입니다. 기쁨은 더 이상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아니라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순간일지라도 당신이 부여할 수 있는 주의력의 질이 됩니다. 세상은 더 풍요로운 곳이 됩니다. 세상이 변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조용하고 주의 깊게 감상하는 방식은 사실 종종 오해받는 아주 잘 알려진 영적 개념의 기초가 됩니다. 바로 감사의 마음입니다. 감사는 현재에 깨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존재의 상태입니다. 감사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은 보통 무언가를 새아리는 특정한 곳으로 향합니다. 가족, 건강, 직업 등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들을 속으로 나열하거나 일기장에 적는 연습 말입니다. 그것은 긍정적인 것에 집중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이며 하나의 정신적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 접근법에는 잘못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불만과 결핍이라는 정신적 패턴에서 벗어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초점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려주어 삶에 대해 더 낙관적이고 감사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돕는 좋은 훈련입니다. 하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이 연습은 그저 또 다른 정신적 숙제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감사합니다라고 반복하는 것은 자칫 기계적인 행위가 되어 진정한 경험의 깊이 없이 마음의 배경소음의 생각 하나를
더 얻는 것과 다름없게 될 수 있습니다. 감사라는 단어가 의무감이 되어버리면 그 의미는 쉽게 텅 비어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감사는 그 본질이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단어보다 먼저 나타나는 느낌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물의 존재에 대한 고요한 인정이자 알아차림입니다. 개념에 얽매이지 않은 순수한 지각에서 우러나오는 경건한 상태입니다. 커피잔을 쥐고 그 온기를 느낄 때, 한 줄기 빛 속에서 춤추는 먼지를 바라볼 때,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를 들을 때, 판단 없는 그 순수한 지각의 순간 속에 가장 깊은 감사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 그저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에 대한 평온한 만족감입니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향해 조용히 건네는 예스입니다. 어떤 이름도 필요로 하지 않는 충만한 감상입니다. 진실은 당신이 어떤 경험 속에 온전히 깨어 있을 때 감사는 그 순간의 자연스러운 분위기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는 행동이 아니라 마음이 고요해질 때 당신이 되어가는 존재의 상태입니다. 이것은 종종 이 연습을 복잡하게 만드는 질문 하나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는가? 불교와 같은 일부 전통에서는 감사가 특정한 대상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이나 우주를 향해 던지는 고마워요가 아닙니다. 그것은 외부의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의식의 한 가지 질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당신이 앉아있는 의자, 당신이 마시는 공기, 당신이 볼 수 있게 해주는 빛의 존재에 대한 깊은 존중이자 경외심에 가깝습니다. 그것은 특정한 방향 없이 당신의 주의력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감상의 마음입니다. 그것은 가장 작고 소박한 형태들 속에서 존재의 기적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거창하거나 추상적으로 들릴지도 모르지만 이 상태에 도달하는 길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구체적이고 겸손합니다. 그것은 어떤 특별한 믿음도 복잡한 의식도 추가적인 시간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때때로 당신의 손이 만지는 것을 느끼고 눈이 보는 것을 보고 귀가 듣는 것을 들으라고 조용히 기억시켜 줄 뿐입니다. 이것은 끊임없는 행복을 약속하거나 모든 문제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삶은 계속해서 당신에게 여러 가지 도전들을 안겨줄 것입니다. 내면의 해설자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대부분의 시간 동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불완전함은 이 여정의 당연한 일부입니다. 이 연습은 완벽함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루의 작은 틈새들, 그 사이에 존재하는 짧은 깨어있음의 창문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머릿속에서만 살아가는 것과 육체와 감각, 당신 존재의 충만함을 통해 진짜 세상을 동시에 살아가는 것 사이의 미묘하지만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것이 바로 책임이 부드럽고 자유로운 방식으로 당신의 것이 되는 지점입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이 존재감을 줄 수 없지만 동시에 그 누구도 이것을 당신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연습할 기회는 평범한 일상의 모습을 하고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매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며 다시 깨어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모든 사물, 모든 행동은 아무리 사소해 보일지라도 진정으로 존재하는 유일한 순간인 지금으로 돌아오라는 다정한 초대장입니다. 단 3초라도 그 초대를 받아들일 것인지는 언제나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유는 바로 매 순간의 선택이라는 힘 안에 숨쉬고 있습니다. 결국 이 연습은 당신 자신에게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새로운 꼬리표를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고 다정하게 살아가며 결과적으로 평범한 일상이 가진 놀라운 특별함에 깊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세속적인 것 안에서 신성함을 발견하고 평범함 속에서 기적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통해 남는 것은 복잡한 철학이 아니라 단 하나의 소박한 초대장입니다. 당신 주변의 모든 사물, 하루 중에 작고 평범한 모든 행동들이 현재의 순간으로 돌아가는 집의 문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초대말입니다. 당신 손에 쥐어진 찻잔의 온기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너무나 작고 거의 의미 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찰나의 순간들에 우리는 생각의 마법을 깨고 하루 속의 작은 침묵과 평화의 섬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미 존재하는 것들의 단순함 속에서 새롭게 다시 발견되는 것입니다. 만약 편안하게 느껴지신다면 당신의 주의를 통해 새로운 빛을 얻게 된 사물이나 순간을 나는 무엇에서 생명을 보았다라는 문장으로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당신의 경험이 이 공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저와 함께 이 여정을 떠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의 생각, 성찰, 경험을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시청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곧 다시 뵙겠습니다.